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대우 ENG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김영심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주에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양봉하시는 사장님은 지금 벌 보는 것보다 교육받는 게 더 힘들어요. 아까도 보니까 앉아있고 이 교육하고 있는 이 내용이 빨리 가서 벌도 봐야 되고 나 개포도 덮어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하시는 사장님 계시던데요. 정기 가온은 다른 꿀벌을 키우면서 하는 뭐 소초나 이런 다른 것보다 교육 없이 일반 상식 없이 이거를 쓰시면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안 그래도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봄벌 깨우기 전에 우리가 정기 가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셔서 오늘 일정이 잡혔거든요. 양봉 기술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빨리 끝내고 가서 개포도 덮어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한 가지 없는 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 양봉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 방법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이미 이 정기 가온을 10년 전부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셨는 분도 계시고 그 기술이 좋아서 또 옆에 분이 부탁하면 그거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15년 전부터 했는데 성공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요. 정기 가온이 좋다 그래서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샀는 제품도 처박아 놓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요. 벌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이 히타에 대해 특징도 알아야지만 정기 가온을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시작하시고 제가 어쨌든 처음 오래 하셨는 기준이 아니라 처음 하시는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원래 처음 하시게 되면요. 궁금한 점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꿀벌의 생태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이 키포인트를 알고 가면 이 생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되는데 생태에 대해서 그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40년 벌을 키워서 그냥 뭐 대충 이때쯤이면 언제 태어나고 이렇게 알았지 자세하게 이렇게는 또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요 꿀벌의 생존 온도는 아셔야지만 정기 가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꿀벌 자체는 체온이 없지만 얘들이 가슴 근육 진동을 통해 가지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34.5도에서 35도를 맞추거든요. 그리고 물도 가져가고 육아에 정확하게 필요한 60%에서 70% 습도도 유지하고 또 뭐 꿀 딸 때 되면은 어디 가면은 꿀이 많으니까 빨리 쫓아와가지고 뱅뱅뱅뱅 돌면서 알려주잖아요. 자기 식구들한테 저쪽으로 가라 몇 미터 반경으로 가면 꿀이 많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꿀벌은 최저 한계 온도가 있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밖에 영하라든가 2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얘네가 잘못 알고 나오면은 동사에서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이나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면 알아서 봉구 형성을 해서 뭉쳐서 봉구 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 시간에 그 상관없이 온도에 맞춰가지고 얘들이 봉구를 형성합니다. 그게 외기 온도 이렇게 4도, 14도 이렇게 딱 이하로 떨어지면은 봉구가 형성이 되고요. 최고 고온에서 벌을 삶는다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생존 온도는 48도예요. 그래서 말벌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침입하면은 벌들이 에워싸가지고 질식시켜가지고 온도를 죽이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봄벌을 언제 깨우냐 뭐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와요. 깨우는 시기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최소한 벌들이 깨우고 나서 화분떡을 올려주고 했을 때 탈분할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탈분하러 가서 동사에서 못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 탈분 온도가 밖에 온도가 12도에서 13도 돼야 돼요. 10도에서도 나가서
탈부는 하지만 그 얘네가 열을 내기 위해서는 2배 정도 체력 소모가 되니까 그래도 뭐 탈분할 수 있는 온도 13도 정도 됐을 때 깨우면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봉구가 형성되고 나서 겨울에 18도 올라가고 뭐 하여튼 온도가 그렇게 돼서 사실은 벌들이 체력 소모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 가온도 필요하지만 이 체력 소모 때문에 조금 일찍 깨워주시는 게 좋은데 그랬을 때 전기 가온이 아마 톡톡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꿀벌 응애 그거 할 때 산란 중지 온도 여왕벌이 감지해갖고 15도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아 더 이상 산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봉구가 져 있을 때 봉구 중심 온도는 제가 봉장에 지금 온도 센서를 4개 만들어서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중심 온도는 아무리 영하로 내려가도 21도에서 22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봉구를 뭉쳐있는 상태도 체력 소모는 계속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이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벌이 안으로 나오고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 형성을 하고 바깥 표면 정도는 14도에서 16도, 13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 아다시피 육아방의 온도는 33도에서 35도 그 사이가 좋고 3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태어나더라도 약간 미숙아가 태어날 수가 있고요. 또 산란되는 봉충을 파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 가온장치가 왜 필요한지 옛날 어르신들은 가온장치 없는데 자연에 순응해서 그대로 키우면 되지 저런 거 뭐 전기 가온장치가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기 가온장치가 왜 필요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2년째 우리 양봉 진꿀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꿀이 안 나니까 소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성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외 그게 많으니까 매개용으로 화분 매개용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꿀만 따는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데다가 벌이 잠깐 실수로 잘못돼서 벌까지 사왔는 상황인 분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벌을 사서 꿀을 따서 그 돈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됐죠. 꿀이 안 났기 때문에요. 봄벌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뭐 날씨가 봄부터 풀려서 쭉 따뜻하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깨우고 나서 갑자기 산란이 시작됐을 때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온 덮개를 해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온도를 15도 이상 유지 못하게 되면은 파내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이 전기 가온을 안 해도 가보온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전기 가온을 해서 내가 가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가보온을 하면은 피해가 저보온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아까 표지판에 가보온은 저보온보다 피해가 크다고 했는 게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 나열을 해봤을 때 득과 실을 봤을 때 저보온보다 가보온은 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온도도 조심해서 잘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그 온도에 대비해서 이 전기 가온 장치가 온도를 올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을 때 유지용이에요. 자, 내가 온도에 지금 20도를 맞춰놨는데 밖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내 군사가 2만 마리 이상이 안 돼요. 그 봉군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유지가 안 됩니다. 분사가 많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기 가온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고요. 겨울 월동 동안도 마찬가지로 아까 봉구 중심 온도는 21도고 봉구 바깥이 14도일 때 이쪽 빈 공간의 온도를 5도 정도 유지해주면 체력 소모가 적고 얘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수명이 지금 가을벌이 우리가 수명이 제일 길기는 하지만요. 꿀벌은 우리는 뭐 체력을 조금 떨어지면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충전하기도 하는데 꿀벌은 축전지와 같아서 한번 체력을 쓰고 나면 더 이상 보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얘가 애기벌이 태어나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 전에 낙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겨울에 전기 가온을 해주면 일단 온도 유지하기 위한 체력 소모가 적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낙봉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봄벌 깨우기 시작하거나 겨울 월동 동안도 추위 때문에 보온을 해주면 이거
연세도 지금 전부 다 고령화 인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방금도 지금 개포드프로 가셔야지 된다고 교육 못 듣고 간다고 뭐 하나 달라고 하시는 사장님 계셨는데요. 덮었다가 내렸다가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기 가온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덮었다 내렸다 안 하고 온도 조절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쓸 때는 뭐 약한 불에만 쓴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수정용으로 들어가니까 수정용으로 쓴다든가 전기 가온을 옆집에서 한다고 나도 하면 안 되고요. 꼭 목적을 갖고 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이 양봉을 해서 수정용으로 팔지 종봉으로 팔지 안되면 채밀군으로 할지 로얄 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벌을 전기 가온을 할지 그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기술은 잘 없는데 옆집에 전기 가온에서 꿀 많이 따던데 나도 그럼 원래 전기 가온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세요. 목적을 갖고 전기 가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용으로 갈지 채밀군으로 갈지 로얄 젤을 쓸지 깨우는 시기도 달라지고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 가온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목적을 갖고 해야지 된다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해요. 자꾸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약간 보충하고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온도를요 욕심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벌을 잘 키우시는 분은 전기 가온을 처음 하셨는데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해서 벌을 잘 키우시는 분이 계셔요. 벌의 생태나 습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월동시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육아방의 온도 아까 그 정도는 사실은 벌은 3년 이상 하셨으면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전기 가온을 했을 때 물 공급, 습도, 먹이, 공간 온도 이런 게 사실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벌을 잘 키우는 이유가 전기 가온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심하게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지역별로 이쪽 뭐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몇 도 해서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 내 봉장에 맞게끔 내 벌 상태에 맞게끔 그 방법이 기존 있는 방법으로 성공했으면 그 방법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팁도 또 접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응애 얘기가 저희 전기 가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응애류가 우리가 육아방의 온도나 이런 걸 아주 벌이 잘 크게 온도를 맞춰놓으면 몸에 붙어 있다가 같이 기승을 하기 때문에 전기 가온을 했더니 벌이 다 도망가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가시응애나 진드기가 거기 있었는데 그 방제를 안 한 상태에서 전기 가온을 하시게 되면은 벌들이 없죠.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 또 문제 요게 전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화재랑 연관이 있고 뭐 불 안 나냐? 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봉장마다 모든 이 벌을 키우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반은 전기도 자격증도 무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웬만한 거는 다 직접 하세요. 우리나라 전기가 요 전봇대에 와서 거기서 나누는 것까지 우리나라 전기는 220V거든요. 처음 들어와서는 380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RS, TN 요래서 나눠서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직접 하시는데 저는 이 전기 관련되는 업종에 17년째 종사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분배까지 할 줄 알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기 전문가가 꼭 하셔야 돼요. 임의로 잘못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아무나 손대면 안 되거든요. 전문가한테 1차 배선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코드 꽂고 그런 거는 직접 하셔도 되는데 1차 배선은 꼭 전문가 확인을 받고요. 그 1차에도 누전 차단기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그 하나에 전기는 가지 않는데 좋은 창고도 있고 또 봉장에 가면은 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약간 쉬는 공간에 난로도 있고 근데 전기 난로 같은 경우 그거 출력 굉장히 높습니다. 작은 거라도요. 1kg 이상 되는데 그거랑 가온 장치랑 같이 쓰시고 또 뭐 TV도 거기 같이 쓰시고 용량 체크를 꼭 해야 되고요.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봉장마다 전기 가온을 또 해놓으면은
전기 가온을 해놓고 덮개를 해놓으셨는데 지들이 다 있어요. 가보니까 아주 애기지는 요만하게 귀엽대요. 근데 그 들지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그 가정 이런 도시에 있는 지하고 달라갖고 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전선 같은 거 깔는 거 순식간에 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가온 장치를 해놓으시면 뒤쪽에 혹시 내가 선이 뒤쪽에 가 있다 이러면 지압을 군데군데 놔가지고 꼭 지압 그 방제를 해가지고 지가 피복을 깔아먹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코드가 절연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PVC예요. 그러면 겨울 되면 요게 딱딱합니다. 저희 거든 뭐 타회사 거든 그건 상관없이 모든 전기선이 달려 있는데 요게 겨울 되면 딱딱해서 끼우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끼워질 수가 있어요. 요게 따뜻하게 잘 끼워졌는지 봐야 돼서 저는 이제 원래 전기 가온을 처음 하시는 분은 내년에 월동 포장 시작할 때 미리 따뜻할 때 전기 가온 장치를 설치해놔도 괜찮습니다. 공간에다 해놨다가 전기만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따뜻한 날로 여기 꼭 끼워지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서로서로 한 줄당에 뭐 연결을 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잘 관리해야지 되고요. 여기 뭐 저항 체크기, 출력 테스트기 사실 이런 거 전파상에 가면 3만 원만 주면 다 사요. 내가 원래는 그냥 쓰더라도 내년에 내가 전기 가온을 한 200개 더 늘리겠다 이러면은 저런 거 하나 공구 사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사용법도 간단해요. 한번 익혀두시면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저 밑에 보면 새 제품과 사용하던 제품은 같이 사용할 때는 꼭 출력 체크를 하십시오 해놨거든요. 다른 회사 제품 한 줄 있고 우리 거 한 줄 있고 그거는 괜찮아요. 조절기를 따로 쓰시면요. 근데 우리 거랑 막 섞어 쓴다든가 내가 만들었는 제품이랑 이번에 샀는 제품이랑 같이 혼합해서 쓴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벌통 안에 공간을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가 10% 내에 같이 써도 괜찮은데 한 개는 20W짜리고 한 개는 30W짜리고 그러면 그 보이통에는 똑같이 전기가 들어갔을 때 훨씬 50% 정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가온을 오래 하셨는 분들, 뭐 15년생 하셨는 분들, 원래는 내가 처음이라서 벌을 못 골랐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비슷한 군색끼리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맵을, 3맵을, 4맵을 있다 그러면 온도 센서도 최소한 3맵을 이상, 중간불 이상이 되는 걸로 참고를 해야 되고요. 내가 EPP통, 스티로폴통, 나무통 3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원래는 지원사업을 나무통 받았고 뭐 그 다음 사는 건 내가 또 EPP통도 샀고 스티로폴통도 있고 이러면은 조절기 하나로 막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벌통 온도가 나무통하고 스티로폴통하고 8도 이상 보온력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 줄에 내가 40개를 그렸는데 뭐 중간중간 나무통이 섞여 있다. 이러면 내가 전기 가온을 하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스티로폴통은 스티로폴통, 나무통은 나무통, 아니면 나무통만 모아서 조절기를 따로 하나 구매하시든지 꼭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막 혼합해서 한 줄은 무조건 전기 꽂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보온력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줄에 난 공장이 좀 길쭉하게 생겨서 저쪽에는 그늘이 많이 지고 이쪽은 햇볕이 지는데 그게 3시간 이상 차이 나거나 많이 이쪽 응달과 양지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그쪽은 따로 또 조절기를 하나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양지 쪽에 있는 온도 조절기 기준으로 그 응지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기 가온을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성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도 지금 전화를 여기 오는 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참석하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문자가 너무 늦어서 내가 참석을 못했는데 전기 가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좀 확실히 알고 쓰고 싶은데 자료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도 없고 뭐 자료도 너무 간단해서 이걸로는 내가 공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한 줌별로도 계상을 올린다. 전기 가온이 맞느냐 아니에요. 한 줄 갖고 한 줌의 벌 갖고 계상 절대 못 올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한장벌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4,000마리다 이렇게 봤을 때 3,000마리 이상 정도는 돼야지, 한장벌 그 정도는 돼야지. 그걸로 월등나기는 애매하고 못 날 것 같고 이랬을 때 전기 가온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